명절 음식 누가 봐도 살찔 것 같고 누가 봐도 다이어트 망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 이 음식만 안 드셔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보통 이제 명절 때 똑같은 음식이다 하더라도 집집마다 이제 조리 방법도 다르고 이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칼로리들은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종류만은 재료랑 조리법 상관없이 그냥 안 드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탑 3. 만둣국, 떡국, 국물입니다. 설에 우리가 반드시 먹는 음식이 집집마다 뭐 떡만둣국, 떡국, 만둣국 뭐 이런 국 종류들을 꼭 반드시 먹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집은 그렇게 음식 짜게 안 먹어, 뭐 우리 집은 국간장 별로 안 넣어, 우리 집은 되게 싱겁게 넣어 등등으로 해서 우리 집 음식은 별로 살 안 찌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싱거운 떡만둣국이더라도 국물만은 절대 안 됩니다. 떡국이나 떡만둣국 등등 이 국물 음식에서 이 국물은요, 사실상 포만감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뭐 영양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그저 혈당만 올리고 나트륨만 올리는 그런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떡이나 만두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이제 포만감이라도 주고 씹는 즐거움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이 국물들은 체내 염분만 괜히 올리게 되고 그 때문에 또 되게 붓게 되고 그다음에 입맛도 되게 짜게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당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 혈당으로 인한 체지방 전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국물들은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떡국 안 먹나요? 저는 설날에 한 살 더 안 먹어도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 떡만둣국을 받더라도 숟가락을 쓰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떡국만 국물을 탈탈 털어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혹은 만두를 드시더라도 숟가락 없이 젓가락으로 국물만 탈탈 털어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설에는 숟가락으로 떡국 퍼드시지 마시고요. 젓가락으로 내용물만 콕콕 집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탑 2. 식혜입니다. 이 명절 생각해보시면 이제 거하게 밥을 먹고 나서 다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과일도 깎아 먹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누구는 식혜 마시면서 이제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 달달한 식혜 한 잔 먹고 나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이야기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식혜에 들어있는 생강 때문에 느끼한 명절 음식이 소화도 괜히 더 잘 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식혜가 보통 한 잔에 100에서 한 150칼로리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밥 반 공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밥 반 공기를 추가로 먹는 셈이죠. 요즘은 식혜에 들어가는 이 설탕을 스테비아 설탕이나 혹은 비정제 원당이라든지 이렇게 칼로리를 낮추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칼로리가 낮더라도 그래도 혈당을 올라가긴 합니다. 칼로리랑 상관없이 이 식혜가 혈당을 올리는 또 주범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조리법으로 하시더라도 이 식혜만은 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지 명절에는 명절 음식 먹고 나서 이제 후식까지 먹고 나면 괜히 갑자기 좀 졸리고 나른해지고 눕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명절 음식 중에서는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식혜도 이제 그 중에 포함이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갑자기 높아지면 막 에너지도 좋고 기분도 좋다가 이 혈당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면 이때 우리는 눕고 싶고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그런 반응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이 식혜는 추가적인 간식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망의 1위 바로 전입니다. 아마 그 명절 음식 하시면 이제 전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텐데 이 전을 살 안 찌게 먹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 안 찌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살이 찌는 음식인데요. 밀가루에다가 기름에다가 고기까지 합쳐진 이 트리플 조합은 반드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사실 이 명절 음식들이 살이 잘 찌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명절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명절인데 나만 반찬 따로 만들 수도 없고 나만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음식 중에 다른 것들은 고루고루 드시되 반드시 전 하나만큼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종류를 다 피해야 하느냐? 사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깻잎전도 있고 꼬치전도 있고 뭐 산적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깻잎전은 왠지 야채가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들어가는 고기, 밀가루, 기름 조합들은 반드시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살이 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지는 지방질에 대한 이 입맛을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환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지방질에 대한 입맛은
진짜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전만큼은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랑 크게 상관없이, 그리고 조리하는 방법이랑 상관없이 대부분 아주 높은 칼로리를 차지하는데요. 이 전 100g이 대략 한 200칼로리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g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전 두세 개만 먹어도 금세 이제 밥 한 공기를 먹게 되는 그런 칼로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만큼은 꼭 피해주세요. 조금 어렵겠죠. 네, 저 음식을 안 먹으면 너무 좋지만 저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다면 이 세 가지 습관을 한번 장착해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밥을 왕창 먹는 겁니다. 명절과 명절이 아닐 때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서 이제 다르게 하는 것들은 주로 국 종류들, 주로 반찬 종류들입니다. 사실 밥은 뭐 명절이든 명절 아니든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밥은 왕창 많이 드시되 반찬을 적게 먹는 전략을 한번 택해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밥도 깨작깨작 먹고 반찬 깨작깨작 먹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한마디씩들 하시거든요. 너 다이어트 하니? 혹시 그거 살 뺀 거 맞니? 이거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다이어트 하니? 등등 한마디씩 들려오는 그 눈치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안 받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은 거의 드시지 말고요. 밥만 왕창 한 그릇을 다 먹어보세요. 보통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밥 한 공기를 다 먹기 때문에 아무도 밥 적게 먹은지 다이어트 하는지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으시고요. 내가 딱 밥 300칼로리 정도만 가져가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칼로리를 먹지 않게 돼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하고 나서 눕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누가 한두 명 TV 보다가 졸게 되고 한두 명 눕게 되면 갑자기 이제 다 따라서 누워서 각자 방 들어가서 각자 다 자게 되는, 낮잠을 한숨 자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저녁 먹고 또 자고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명절이 아마 이제 쉬는 날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다들 이때 이제 많이 쉬려고 해서 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밥을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눕는 습관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눕게 되면 위, 십이지장 등 이 위장관들의 운동이 더뎌지게 되고요. 그러면 위장에 머무는 음식들이 훨씬 머무르는 시간들이 길어지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원래 가져야 하는 열량 소모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부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사 후에 우리가 바로 막 나가서 운동을 하진 않더라도 바로 눕지 않도록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두세 시간 정도는 최대한 앉아있거나 서 계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번 명절에는 식사 이후에 다 같이 눕지 마시고 다 같이 이제 산책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을 피하실 수 없다면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예전 핑클의 옥주현 씨가 나오셔서 한참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명절 기간이 되면 내가 한 1, 2kg 정도는 찔 거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있는다 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명절 때는 누구나 의지가 약해지고 무너지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미리 이렇게 나는 이번 명절에 내 식욕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포만감이나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한약을 미리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명절 때 늘어난 체중 다시 돌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또 명절에 좋아진 입맛 다시 꺼트리려면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죠? 애초에 입맛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꼭 미리 챙겨 드셔서 체중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유지 정도는 해서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절에도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국물 음식 꼭 피해보시고요. 전도 피해보시고요. 식혜 반드시 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으로 명절에도 다이어트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였습니다.